그날 아침 김미숙의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30년. 미숙이 외아들 준호를 키우며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미숙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혀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셀카.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 않은 머리. 후드티를 입고 환하게 웃는 여자.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며느리? 김미숙 57살. 3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그녀에겐 기준이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식사 예절, 심지어 며느리감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10년 전부터 적어둔 이상적인 며느리의 조건 12가지. 단정한 외모, 예의 바른 언행, 요리 실력, 시댁 존중.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준호가 보낸 저 사진 속 여자는 과연 이 기준에 맞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서연이 소개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 상견례 어때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좀 편한 걸 좋아해요. 너무 격식 차린 곳 말고요. 미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상견례는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 10만 원이 넘는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 미숙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신부감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상견례 전날 밤 미숙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정장을 입어보고 또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미숙은 관리가 잘 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어떤 애가 올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보낸 서연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평범하네. 너무 평범해.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미숙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 진주 목걸이, 새로 다듬은 머리. 남편 태수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애들 만나는 건데. 미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후 1시. 레스토랑에 미숙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과 고요한 분위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간단한 크로스백, 화장은 거의 안 한 듯 담백한 얼굴. 그 뒤에는 서연의 어머니 박은주가 보였습니다. 플라워 패턴 원피스의 운동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 대부분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캐주얼한 복장은 그 모녀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얇은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은주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박은주예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미숙은 그 손을 잡으며 느꼈습니다. 억센 손. 일을 많이 한 손. 5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서연은 솔직했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은주도 비슷했습니다. 여긴 되게 비싼 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편한 데서 만나도 됐는데.
미숙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상견례인데 제대로 해야죠. 준호가 분위기를 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회사엔 안 다니고? 서연은 밝게 답했습니다. 네. 자유롭게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은 좀 답답해서요. 미숙의 머릿속엔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불안정. 그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겠네요? 공기가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일 잘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은주는 태연했습니다. 애들이 사랑하면 됐죠. 돈은 또 벌면 되고요.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을 즈음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서연이 제가 혼자 키웠어요. 애 아빠가 일찍 떠나서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잘 컸죠. 서연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숙의 속마음은 이미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좀 걱정되네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밝고 좋던데.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밝은 것과 준비된 건 다른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애 같긴 한데 엄마가 보기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미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미숙은 서연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창가에서 멀고 조용한 자리. 서연은 여전히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그리고 환한 미소.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요리는 좀 하나요? 기본적인 건 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저희 엄마가 워낙 잘하셔서요.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 알레르기 있는 거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우 알레르기요. 미숙은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복숭아 털, 꽃가루, 봄, 가을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 전통, 횟수, 상 차리는 법.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히 제사는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미숙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야죠. 그 말이 서연의 어깨를 조금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의 연락은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오늘 준호 저녁 챙겨줬어요? 영양제 챙겨주세요. 이번 주말에 김치 담그는 법 배워요. 서연은 처음엔 성실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데. 준호는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우연히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들고 웃는 모습, 바닷가 사진, 젊은 시절의 흔한 기록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며느리라고. 미숙은 결국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다 옛날 사진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미숙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준비가 돼야지. 그날 밤 서연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준호는 멍해졌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 감시당하는 느낌이야. 준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무력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미숙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30년 키운 게 뭔데? 그 말은 준호의 마음을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행복은 준호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미숙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들의 삶과 너무 오래 겹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미숙은 동네 마트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계산대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구먼. 미숙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미숙은 꽃집 앞에서 서연과 은주의 대화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은주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애야.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습니다. 나 준호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 미숙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저 애를 그렇게 만든 건가? 다음 날 미숙은 용기를 내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좀 심했죠? 은주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완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결혼.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미숙의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전 그냥 준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행복이랑 준호가 원하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내가 준호를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말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필요한 통증이었습니다. 미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십 년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서연 씨한테도, 너한테도.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 없으면 안 돼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이제 알겠어. 그리고 미숙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은 날 미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서연 씨를 힘들게 했네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서연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부족한 며느리예요. 요리도 잘 못하고, 제사도 모르고,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같이 배워가요. 그날 준호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미숙은 속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하던 문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서연도 숨을 돌렸습니다. 준호에게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고 가끔 미숙에게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모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서연의 화관이 살짝 삐뚤어지자 미숙이 손수 고쳐줬습니다. 이제 됐어. 그 말은 예전의 검사가 아니라 지금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두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숙과 은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지키던 사람들이 결국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웃고 있다는 걸. 패백 자리에서 서연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가족이야. 그 말이 서연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가 멀어질 때 미숙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그 후 미숙에겐 작은 변화가 더 생겼습니다.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글씨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미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미숙은 붓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과 다짐이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간섭하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자. 미숙은 그 다짐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니,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미숙은 이제 압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걸. 완벽은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더러운 곳에서 가장 맑은 꽃이 올라옵니다. 미숙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완벽이라는 진흙, 통제라는 진흙, 두려움이라는 진흙. 그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더 맑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한 걸음 비켜 서주는 일입니다. 미숙은 늦게 배웠지만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편안합니다. 완벽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엄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가장 완벽했습니다.